안녕하세요, 서근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구로구 동행임장을 왔고 오늘 네. 특별하게 두 분과 함께 왔습니다. 자, 네. 이따가 스팟 방송할 예정이고, 자, 구로구 여기 어디죠? 여기는 천왕 역세권 쪽이고요. 네, 그 옆 주변에 동네가 있는, 광명이죠? 네, 연립주택 단지 나와 있는데, 이 연립주택 단지 이렇게 보시면은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네. 지역이고, 여기 현수막 보시면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천왕이 역세권 주민총회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준주거 지역으로 사업 합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사가 좋은 건설사가 붙겠죠. 네, 뭐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준주거 지역이 돼버렸죠. 근데 네. 이 건너편에 삼성주택 옆쪽으로 이제 그 성신인가요? 아무튼 그 네. 빌라가 지금 이주 및 철거 단계예요. 네, 걔도 이제 준주거 지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개발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네, 왜 2종 7층 이하의 지역인 천왕 역세권에 준주거 지역들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개발 지역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전부 다 지금 원주민 재정착에 임대를 집어넣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역세권 시프트 사업 뭐 이런 단어를 이렇게 좀 접하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왕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있는 그런 사업지에 와 있는데,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그 서경파파님이 아까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다? 원주민 재정착 플러스 상권 활성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 그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그 재건축은 사실 이 동네 이제 현대연립 재건축이에요. 걔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인데, 걔 또한 이제 2종 7층 이하의 그런 곳인데, 근데 현재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2종 7층 이하의 제한이 풀려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게, 걔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일단 묶어줬어요, 서울시가. 네. 그렇게 되면은 2종 7층 이하의 제한을 풀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강동구에도 있죠. 네, 그쵸. 네. 강동구에 어떤 사례가 있죠? 그 강동구에 그 벽산 빌라라든 그런 네.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보면은 역세권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보면은 문화시설 같은 거를 이렇게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러다 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배후 주거지 사업도 병행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이렇게 도시 계획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그 빨간벽돌 연립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옛날 구로공단 노동자분들을 위한 그런 주거지 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네. 된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처음에 저기 갔었잖아요, 온수 역세권. 네, 그쵸. 온수 네. 역세권에도 이제 괜찮은 연립들이 상당히 많죠. 한 5군데가 개발의 후보군이 한 5군데 정도 되는데, 안타까운 건 5군데 모두 사업성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 2종 7층 이하의 제한 때문에 좋지 않은데, 2종 7층 이하의 제한을 뚫을 수 있는 그 요건을 갖고 있는 연립들은 몇몇 군데가 있어요. 일반 그쵸. 재건축 하는 곳들 말고 소규모 재건축하는 네, 곳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곳들 우리가 좀 잘 찾아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잘 빠르게 되는가 또 중요한데, 온수 역세권의 핵심 사업이 사실 럭비구장, 뭐 동부철강 뭐 이런 애들 네. 굳이 이전시키고 나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에 대한 그 배후 주거지 사업하는 게 핵심인데, 그거 자체가 지금 지지부진하죠. 네, 그 럭비 구장 같은 경우 참 되게 재밌는 게, 그 서해건설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 서해건설이 돈이 충분치 않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네, 그렇죠. 네. 안타까워요. 그 두 가지 이유. 네. 좋은 건설사, 자금력이 괜찮은 건설사가 만약에 맡았으면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걔 그 메인 거점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다? 그에 따른 배후 주거지 사업도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네.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앞에 이런 양이 네, 양이가 네, 있네요. 이런 길냥이들 보면은 사실
이런 노후 주거지들이 좀 많죠. 요즘같이 네. 신축 아파트 많은 데는 잘 없고. 네. 네,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는 거점 개발지 이런 사업지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점은 뭐다? 이 거점 개발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라면은 장기 투자처, 중장기 투자처로서는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구로구에 빨간 벽돌 연립이 많지만 네, 꼭 이 근방이 아니어도 대안이 많은 게 네, 그쵸. 이 동네는 중공업 지역이 있죠. 네. 그래서 중공업 지역 내 사업성이 괜찮을 만한 연립들이 좀 있어서 네, 차라리 2종 7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중공업 지역부터 좀 뒤적뒤적 해보는 게 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1년 전, 2년 전부터 저희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좀 강조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난 사례들이 좀 있어서, 네, 여기는 중공업 지역 혹은 향후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만한 그런 역세권, 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제 들어설, 그것도 사실 그게 있죠. 저기 뭐냐, 오류동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아니었는데 대거 상업지역 종상향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구상가 재건축,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로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뭐 구로구도 그렇고 저희가 다다음에 이렇게 소개할 곳은 또 금천구인데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근데 완전 비슷하죠. 네, 연립주택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석양파파님 한번 퀴즈 잠깐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A 연립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사업성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이 불가능한 대단지 연립주택이에요. 그런 데랑 vs B 연립주택인데 거기는 한 소규모 재건축 가능하고 그리고 사업성도 더 괜찮아요. 근데 B 연립주택은 A 연립주택보다 소규모 단지이고 비역세권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성현파파님은 A, B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목적이 입주권을 받지 않는 목적이면은 소규모 단지를 들어가는 거고, 왜냐면 네. 얘 같은 게 빠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빠르게 피를 먹을 수 있는 거고, 가로주택 아파트가 허접한 아파트이겠지만 우리가 돈 버는 데는 뭐 별 상관없거든요. 그냥 빠르게 한두 단계 정도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입주권 받는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지가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